루키야 근데 살 좀 쪘어? 저 또 빠졌어요. 한 78 찍었다가 73? 저 신검 진짜로? 갔다 왔잖아요. 신검이 가장 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 팀 몸무게 봤더니 뭐 77이네. 쪘네. 다시 또. 집에 체중계 있어요? 또 진짜 체중계가 없어가지고. 아니, 체중계 있지. 아, 왜 그래요? 새벽 생활 하면은 살 많이 찌니까 사실. 맞아, 맞아. 저도 그래서 찐 걸 수도 있고. 어. 근데 뭐 그거야 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왜 모였죠? 아모림의 목이 날아갔고, 그리고 이제 마레스카 얘기도 원래 미리 해놨는데, 근데 이제 그 후속 보도가 좀 더 정확하기도 했어서, 안 그래도 다시 다룰까 생각을 어느 정도 해보기도 했는데, 근데 마침 아모림이 잘려가지고 트래픽을 다 먹었어요. 사실 대메뉴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첼시의 소식들을 다 묻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이 경질 두 가지 사건의 유사성을 찾아서 그쪽으로 이제 또 동시에 다루는 식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모였고. 네. 그럼 저희가 우선 가볍게 오늘 이 속보가 팍 터졌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 사실 그 올리팬스 톡방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오늘 맞아. 무슨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딱 사람들 갑자기 속보 아모림 경질. 솔직히 말해서 루키 씨는 이 경질을 약간 예상했나요? 아, 최근에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둘이 불화설이 조금 더 이제 짙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마레스카랑 비교를 할게요. 마레스카는 여름부터 투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기류가 흘렀어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흔들기도 하고, 이게 정확히 기사 쓰는 사람들이 뭐 논란이 한번 있고 센터백 관련해서 그 다음에 흔드는 기사 나왔다가 아니 우리 잘 지내 이렇게 정리를 하죠. 보통 당연히 이제 구단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인터뷰 48시간 터진 다음에 한 2주 지나서 잘린 거잖아요. 3주에서. 따지고 보면은 마레스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죠. 그나마. 근데 음. 내가 메뉴팬이 아니라서 소식이 좀 더 문외한이었을 수도 있는데 와 아모림은 진짜 빨랐던 것 같아요. 이 진행들이 그냥 싹싹싹싹싹. 저도 오늘 오전에 그런 발언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충돌을 했다. 그런 글이 있길래 에이 근데 솔직히 지금 경질은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봐도. 왜냐면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월드컵 그지. 끝나고 나오는 감독들 중에서 누군가 컨택하면 되는데 아무리 싸운다 치더라도 여기서 설마 했는데 전 경질 보고는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저도 이게 야 이걸 지금 할 거였나? 그러니까 경질을 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텐 상황을 바꿔보고 싶고 그 감독을 바꾸면 많은 분위기가 달라지긴 하니까 해보고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할 건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인 쪽인 것 같아. 그렇죠. 저도 이런저런 제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각자 의견이 다르잖아요, 상황은. 그지? 아모rim 입장에서도 모든 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을 거고 또 보드진 입장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이 핵심 중에 하나가 뭐 다른 내용도 많지만은 쓰리백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 그 쓰리백 지적받아가지고 아모rim이 경로를 했다. 오드진한테.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쓰리백만 쓰는 감독을 데려다가 선임시킨 다음에 또 경질되는 상황도 결국 쓰리백 충돌이었잖아요. 음.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지 경질됐을 때 딱 보도된 거 보고는 야 이거는 보드진이 애초에 쓰리백 쓰는 감독 데려왔는데 또 쓰리백으로 싸워서 나간다? 뭔가 모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거든요. 그게 그 리버풀 팬들한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멜리사 레디. 그분이 비판글을 그렇게 똑같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네오스는 첫 번째로 테나우 감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테나우라는 감독한테 2억 파운드를 써놓고 경질시켰다. 근데 심지어 경질시킨 타이밍 그 24년도 여름 지나고 나서 몇 달 안 지났던 상황이죠. 자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다음에 아무리면 데려올 때 또 문제가 있어요. 신뢰하지 않는 감독한테 2억 파운드를 쓴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면 데려올 때 애쉬어스라는 디렉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야얘 쓰리백 쓴다. 쓰리백 쓰는 게 뭐 죄는 아니지만 그죠? 쓸 수 있는데 얘의 쓰리백은 수준이 너무 높다. 선수 좋은 애 무조건 사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테나 아래에서 리비팅 다 끝나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성도가 어떻든 간에 소비를 했으니까 돈을 근데 갑자기 아무리 데려오면 우리 또 인사 개편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수를 인사 개편이라고 치면 이게 말이 되냐? 얘 데려오면 우리 손볼 게 너무 많아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을 데려오자 했는데 사우스게이트를 추천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목이 날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멜리사 레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게 지금 충신을 자르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인 거죠. 그렇게 이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구단은 아모림을 믿는 척을 했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의견은 달랐고 제대로 믿어주지도 못한 채로 애매한 상황만
한번 달리다가 지금 잘라버린 거다. 그래서 이제 멜리사 레디라는 그 누님은 어느 정도 보면 되게 비판적인 스탠스인 거죠.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음. 3백을 쓰는 감독을 데려와 놓고 왜 3백 아닌 거를 강조해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애초에 있었던 우려점이었는데 왜 이네오스는 이거 캐치하지 못했나. 이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가장 공감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3백이고 4백이고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자른 거 솔직히 말해서 성적이잖아요. 음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야 3백 쓰지 마. 아 4백 써.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 보드진이 감독이 쓰는 포메이션을 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 넘는 행위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나도 그게 좀 구분이 안 가는 게 요즘 나는 월권이라 보거든요. 남의 영역을 침범했다? 디렉터라는 애가 디렉터 주제란 말이 좀 세지만 너가 뭔데 왜 감독의 전술을 바꿔? 약간 이 생각 들거든요. 감독을 선임시켰으면 그 사람이 전술 쪽의 전문가인 건데 걔를 따라줘야 되지 않나? 왜 포메이션을 바꾸려고 하지? 이게 좀 의문점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3백에 문제가 없던 건 아닌데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웃기다. 맞아요. 저도 이거 제일 궁금했던 게 결국에는 헤드 코치로 선임했고 헤드 코치가 가질 수 있는 그 권한, 그 영역은 현장이잖아요. 그렇지. 현장은 포메이션을 만들고 본인의 게임 모델을 보여주는 그 공간인데 보드진이 뒤가 아니라 앞에서 그 현장직도 건드려 버리면은 진짜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냥 어, 현장에 있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능력 그냥 애들 뭐 이탈하지 않게 야야 여기 모여봐 오늘 훈련 이거야 얘들아 오늘 그리고 몇 시에 밥 있다 밥 맛있게 먹고 오늘 퇴근하고 야 집 가서는 사고 치지 말고 이러라고 진짜 데려왔나 싶을 정도로 보드진이 그 현장에 있는 게임 모델까지 건드는 건 저는 좀 과한 선택이라고 봐요. 이건 맨유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팀을 두고 보더라도 어떤 백맨 팀이 스태퍼들이 셋인가요? 응. 조금 뭔가 아니 이거 어, 비하인드 스토리가 보면은 대부분 싸우게 되는 게 그런 쪽이 있더라고요. 뭐 감독이 갖고 있는 감독이 평생 갈고 닦은 그 무언가를 뺏으려고 해. 아니 요리사가 평생 본인만의 레시피 만들고 뭐하고 다 차려놨더니 이 경영자가 와가지고는 야야야 그 요리 하지 마. 그 요리 요즘 세대 안 맞고 맛도 없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요리 레시피를 바꾸라는 거예요. 평생 그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한테. 근데 사실 요리 레시피는 바꾸라고 할 수 있다 봐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거는 정해진 느낌, 장사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축구는 이 어떤 게 잘 팔리는지 이거는 진짜 감독 말고 모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렇죠. 근데 감독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역사를 길게 봤을 때 옛날부터 지금까지 쫙 보잖아요. 항상 뺏겨왔어요. 권한을, 권리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독이 완전 빅 버스로 있어가지고 뭐 영입을 주도하거나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잃어버려요. 이거 선수 영입은 우리가 할게, 뭔 우리가 할게, 재정 관리 우리가 할게, 뭐 우리가 할게, 그리고 이제는 세트피스 우리가 할게, 스로인 우리가 할게. 이게 지금 전문 부서가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맞아.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뺏기면 안 되는 게 피치 위에서의 그 코칭인데 헤드 코치잖아요. 헤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흉내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 야. 그러니까 저도 이런 포메이션에서부터 선발 라인업 뭐 이런 것까지도 언급을 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 누구를 써라 이런 게 강요됐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요즘 싸우는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보드진이 너 누구 써? 아 누구 해? 아니 감독이 갖고 있는 그 마지막 선발 라인업 적는 거 코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감독들이 뭘 하겠어요. 본인이 라인업 짜고 본인이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성했는데 이게 딱 통해 가지고 이기면은 그 도파민 때문에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치, 맞아요. 어. 아니 그 감독한테 있어서 라인업 짜는 거부터 게임 모델 짜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지적하고 약간 바꿔라 계속 종용하면은 이거는 감독 입장에서는 이거는 선 넘죠, 사실. 약간 그런 거라 생각하나? 그 우리 보면은 그림 같은 걸 막 얻고 싶어요. 그러면 그림 전문가한테 가서 커미션이란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아마추어지만 고객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건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감독을 음. 그런 존재로 생각하나? 그럼 잠깐만. 그냥 기계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자판기 이런 느낌인데 이거 그러니까 뭐 믹스커피 하나 뽑아주세요. 이거 뭐 하나 해주세요. 이거 자꾸 이거 코칭이 들어가는데 그 코칭이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냥 보드신이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그림만 봤을 때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비단 오늘 터진 아모림만이 아니라 사실 첼시도 그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 자체가 이러잖아요. 리버풀도 헤드코치 아르네 슬롯 최근에 경제 관련된 얘기 나오는 팀들 대부분이
헤드 코치예요. 맞아. 매니저로 있는 인물들보다 이렇게 젊은 감독을 선임한 앉힌 자리들. 현대적인 흐름은 아예 권한이나 이런 결정을 다 세분화시켜 버리고 현장에서만 딱 너 축구 선수들 그냥 관리하는 데 써라. 근데 그것마저 건드린다? 이 순간부터는 이제 감독이 필요 없다라고까지도 느껴지는 거죠. 마치 음, 야구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야구 감독은 이런 선수 출신이든 아니면 어떤 역량들을 그렇게 높게 안 보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단장으로 있던 인물들을 감독으로 앉혀버리기도 하거든요. 데이터나 이런 선택들을 잘하는 인물로. 축구 잘못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려나 할 정도로 최근에는 감독들이 거의 파리 목숨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긴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럼 막 감독이 너무 못해도 그럼 기다려줘야 되냐, 무작정. 그거는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그렇죠. 이제 잘랐다는 게 문제가 된다기보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 선을 왜 넘냐는 거죠. 나는. 그게 좀 그렇지. 의문점인 거예요. 그 이 선을 왜 넘었냐. 그러니까 자를 수 있어. 성적 부진을 자르는 건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자르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건데. 근데 그 자르는 과정에 있어서 개입을 해가지고 감독의 전문 분야를 훼손시키는 게 그게 이상하다는 거.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못하는데 계속 기다려달라는 거는 사실 그 상황적으로 판단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위르겐 클롭도 15, 16대 뭐 결승전을 보냈다고 한들 16, 17 시즌 때 전반기 1위 달리다가 그냥 고꾸라졌어요. 그래서 음, 최종전에 이기면서 겨우 챔피언스리그 갔거든요. 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위르겐 클롭도 토너먼트에서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다려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리그 성적들로만 봤을 때는 진짜로 15, 16, 17, 16, 17 그리고 17, 18까지 위험했어요 다. 그런 감독들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토너먼트의 성과로만 따진다면은 사실 아모림도 유로파 결승을 간 것에 대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위리겐 클롭도 첫 시즌 때는 리그 순위가 좀 떨어지는 가운데 컵 대회는 다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즌 음. 돼서는 사위권 싸움했고 지금 아모림도 동일해요. 사위권 싸움 하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 그치. 첫 번째 때부터 그 전체 승률을 너무 많이 집착하게 되는데 유로파리그 결승을 가는 과정에서 솔직히 맨유도 토너먼트에 집중하게 되면서 리그에서는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위리겐 클롭도 동일했어요. 유로파리그 결승 갈 때 리그 소홀했어요. 왜냐면 이미 사위권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토너먼트에 맞춰서 선수들을 좀 바꿨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느 상황에서 이 감독의 이런 성적과 관련된 생각들은 결국에는 좀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팀의 수준, 그리고 리그의 상황, 그리고 이 감독이 정말 어떤 데이터적으로 성과를 보였는가.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아모림은 이번 시즌 저는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하거든요. 뭐 나름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난 시즌 대비 확실하게 공격 이점들은 살렸어요. 리그 내에서 기대 득점, 사람들이 공격 이런 효율과 관련돼서는 기대 득점 값을 많이 말하니까 리그에서 전체 3위예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리버풀은 기대 득점이 리그 7위거든요. 첼시가 1등일 겁니다. 제 기억상. 이게 사실 지표를 다 측정하는 데마다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그치, 제가 그치. 우선은 기준 잡은 데는 FBREF인데 여기도 옵타의 기록들을 갖고 오거든요. 현재 20라운드 기준으로는 1위 맨시티, 2위 아스날, 3위 맨유, 4위 첼시예요. 아, 첼시 근데 많이 밀렸네. 1위하고 음, 1위하고 첼시의 차이가 2.6.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첼시가 최근에 개 못해서 그래요. 근데도 진짜 근데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위거든요. 기대 득점만 하더라도 그만큼 이번 시즌 득점 기회들을 많이 창출했고 그 효율은 괜찮았다는 건데 실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좀 아쉬운 상황들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한순간에 늘어나는 거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아모림이 이번 시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저는 만들고 있었다라고는 봐요. 근데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모림이 일방적으로 잘렸어요. 그럼 보듯이만 욕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모림이 하필 내부 총질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을지가 되게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이거 마레스카도 마찬가지예요. 마레스카도 따지고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대 득점 원래 1등이었거든요. 12월에 12월까지는 누적 데이터로 봤을 때 거기에 더불어서 그 다음에 게임 모델도 세련됐다. 그리고 뭐 과리돌라의 뭐 그 색채도 많이 묻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뭐 극찬할 거면 극찬할 게 많고 픽 게임도 잘 잡고 가는데
성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내부 총질을 해버리니까 구단 저격을 해버렸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잘렸을 때는 그냥 오히려 보드진을 욕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감독이 확실한 건수를 줘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보드진이 아모림 자른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이다 이런 내용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이런 상황적인 해석들을 하는 건데 지금 마레스카도 그렇고 아모림도 그렇고 내부 총질을 하면서 나오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인물들이 마지막으로 언론 앞에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에다가 이런 빵야빵야를 할까? 그 감독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약간 배수진 같은 건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막 근데 그걸 한다고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나? 이게 뭐지? 아니죠. 오히려 그런 거죠. 이미 아는 거죠. 본인이 목 날아가는 거는 항상 저는 감지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도 이런 이성과의 만남이든 무엇이든 감지가 돼요. 아, 이거 이별 각이다. 아, 이거 이별 오늘 들을 것 같다. 그러면은 먼저 이별을 선포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아니면 끝까지 도달해가지고.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다가 사실 상사 짜증날 때 있잖아요. 속으로 아 족같다. 아 씨발 저 새끼 하면 내가 진짜 단톡방에다가 뭐 실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거요. 생각하다가 퇴사 마지막 날에 뭐 그런 걸 하는 상상 이런 걸 하잖아요. 뭐 그런 걸 한 느낌인데 나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저 보드진 애들 실체를 알아야 된다.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꼬집고 싶었는데 이게 어차피 잘릴 것 같으니까. 마침 실제로 리즈전 전에 이미 이제 해고가 된다라는 게 결정이 났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저지른 건 아닌가. 저도 약간 그런 쪽에 가깝긴 해요. 뭔가 그동안의 아모림 인터뷰들은 뭐 경질시켜도 자기는 뭐 위약금 안 받겠다. 그리고 뭐 자기는 여전히 이제 뭐 팀을 이끄는 수장이고 그리고 뭐 막 좋은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그렇죠. 외부에서 나오더라도 본인이 욕 먹으면은 욕 먹으려고 말을 했지. 뭔가 보드진이나 구단을 향한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마지막에 돌연 뒤쪽을 보면서 사고를 치는 거 보면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정말 선 넘은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아모림의 뭔가 자존심을 건드는 그 영역에 도달한 게 아닐까. 서로 자존심에 선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드진도 있었겠죠. 야, 이 말만은 너가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아모림도 야, 너도 이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지. 전형적인 이성이 헤어지는 패턴이긴 합니다. 한 놈이 먼저 세게 말하면 한 놈이 또 받고 열받아서 또 심한 말을 해. 그럼 서로 그 말 때문에 헤어지는 거거든요. 약간 아모림과 보드진 간의 그런 관계들도 야 저번에 말했던 약속 아직 안 지켜지고 있어. 아니 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현장이 좀 힘들어. 그럼 날 좀 도와줘.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근데 이제 약간 얘기가 그런 데로 번지는 거죠. 너 씨발 현장에서 일해봤냐? 뭐 사무실에서 뭐 이거 보면은 키보드 딸깍딸깍만 하다가 지금 나한테 왜 혼수 두냐? 막 그런 식으로 러프하게 이제 전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싸울 때. 왜냐면 그치 현장하고 또 이제 사무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어려워지는 느낌은 들어요. 우리가 매니저 말 그대로 그 권한들을 다 높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감독을 이렇게 역할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잖아요. 현대에는 정말 좋은 성과를 내야만 준다. 근데 그 좋은 성과도 어느 기준이냐에 문제가 있어서 마레스카가 지금 경질된 파트가 사실 그쪽에 훨씬 더 저는 가깝다고 보거든요. 권한 그죠. 어디까지 줄 거냐. 나 이 정도까지 성과 냈어. 나 지난 시즌 컨퍼런스 우승시켰고 클럽 월드컵도 우승시켰고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땄어. 응. 실제로 기사에서도 마레스카는 펩 과르디올라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라는 멘트가 있어요. 진짜 왜냐면 감독의 꿈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치, 우리가 FM을 우리가 하는데 그 권한이 딱 정해져 있어. 우리 FM 하게 되면은 이적 시장 제일 즐겁잖아요, 사실. 근데 이적 시장을 막는 거예요. 회의해야 돼. 항상 우리가 FM에서 이적 시장 딱 열렸을 때 저는 이런 선수를 원합니다. 유형을 말하고 AI 인공지능이 우리랑 협상해가지고 결과를 봐요. 과연 그거 감독할 만 나나요? 안 나긴 하지. 그거 진짜 머리 아픈 문제예요. 그럼 어느 정도 성과까지 내야 그걸 줄 거냐 했을 때 오케이 너 리그 우승 싸움까지 하면 줄게. 리그 우승을 싸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감독이 그치. 원하는 선수들을 다 배치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뒤에서 어떤 최종적인 이런 협상을 통해서 선정된 선수들로 하여금 그걸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 만들어내야 돼. 그런 다음에 또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 권한 마지막에 얻어내야 돼. 사실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선수를 사주지도 않고 지금 뭐 그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성비에 극한을 달려서 잘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첼시는 사실 그게 미련이 없긴 했거든요.
너 그냥 챔스만 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너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식의 공생 관계일 뿐이야. 이것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너한테 우리는 리그 우승 레이스급의 그런 경쟁력을 보여달라는 걸 요구하지도 않고 너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만 따고 클럽 월드컵 잘한 거 알겠는데 이거는 그냥 그 말 있죠. 그 우승은 어제 내린 눈과 같다. 딱 그 취급을 한 거죠. 클럽 월드컵 우승은 좋긴 한데 이건 어제 내린 눈 취급을 하고 넘어간 다음에 우리 그냥 다음 시즌 똑같이 범부짓 하자. 이걸 원했던 것 같은데 마레스카는 가속을 원했던 거죠. 아니야, 우리 그치. 이거 더 빨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마레스카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은 있을 거잖아요. 아무리 보드진이 누가 내려와가지고 매일 라커룸을 보고 이런 보고서를 받으면서 분위기에 대한 현장 보고서를 받더라도 사실 감독이 느끼는 감은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직감. 야, 음흠. 여기서 이 정도 투자 오고 이 정도 우리가 들어가면은 진짜 대권 도전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저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재밌는 말을 했거든요. 음흠. 본인은 그 집단, 자기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 무조건 끝까지 결론이 나야 된대요. 어떤 상황,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음. 예,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끝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여기 왔고, 그런 결론 내린 걸 토대로 일하면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 이런 선택, 주변에서는 다 이게 좋대. A가 좋대. 근데 난 B야. 근데 사람들이 다수결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람들 따라서 그걸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 스티브 잡스 맞네. 말은. 그치. 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네? 오케이. 이게 마레스카였네. 그렇죠. 나는 페이스 가속을 하고 싶은데 얘네가 다 안 된대. 그 근거를 막 제시해. 누구나 다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센터백을 니를 영입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옛날에 디사시처럼 포파나가 장기 부상 당했다 그래서 디사시 데려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꼬라지가 난지 보이지 않냐. 야, 코레 장기 부상 당한 거 전력 손실 있는 거 인정하는데 우리 이거 잠깐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오케이. 잠깐만 나 참고 넘어갈게. 이런 식으로 갔는데 나중 가서 빡이 도는 거죠. 갑자기 성적이간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마레스카 뭐 전술 비판 칼럼이라던가 아니 뭐 마레스카 비판하는 팬들이라던가 이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암묵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넘어갔던 거 그게 다시 떠올라가지고 들이박은 걸 수도 있겠네. 그쵸. 그러니까 어. 사람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야 이게 잘못이고 뭔가 냉정한 평가를 한다고 느끼지만은 아까 말했다시피 본인이 그 상황에서는 참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내가 이것만은 내 말대로 해줘라고 생각한 그런 선택이 있는데 그것도 묵살당한 느낌이 들면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박차고 나갈 거라고 봐요. 자기가 음. 갖고 있는 이런 전문직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이번 마레스카나 아모림한테도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아모림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세슈코 같은 스타일보다도 조금 더 검증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 PL에서 검증된 선수를 영입하길 원했다. 로마노 기사죠. 저거를 보고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마침 여름에 왓킨스 링크가 떴었어요. 그럼 왓킨스를 원했던 게 얘였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요. 결국에는 그럼 감독도 양보를 했어요. 그 본인도 진짜 선택하고 싶었지만은 그치. 대다수가 야 그래도 이 선수가 낫대. 야 이게 그래도 전체 효율을 감안했을 때는 낫지 않겠어? 그치, 아 그치. 그래.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데려왔더니 본인 마음에도 안 들고 결과도 안 좋아. 그러면은 자기를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길 바랬지만 그 푸시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감독도 눈 빡 돌 수는 있는 거죠. 아니 나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야. 내가 주장한 건 A인데 너네가 B 하게 했잖아. 그래서 나도 너네 말을 용인했어.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모든 책임을 물려고 하면은 나 억울하다. 이런 게 나오지 않나. 현대 축구에서 보드진의 권한이 세지고 그리고 헤드 코치 말 그대로 조금은 현장에만 가까운 이런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의견을 발설은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첼시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반복되는 일로 하여금 오히려 빅클럽의 감독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조금 밑에 쪽으로 가게 되면은 감독한테도 더 이런 발언권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빅클럽들 보면은 연령대나 경력이 생각보다 초라해요. 연령대가 어리거나. 그러니까 자르기 쉬운 애들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짓을 무리뉴 가지고 해봐요. 그럼 레비처럼 파장도 엄청 클 거고. 그리고
감독이 머리가 너무 크니까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고 같이 일을 할 때. 그래서 잘 안 데려오잖아요. 마침 또 그래서 무리뉴가 했던 말 예전에. 요즘 감독 애들 듣보다 야, 얘 어디서 왔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첼시 감독 들어갈 때랑 다르게 뭐 그렇게 큼지막한 트로피가 있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이름이 슴슴한 애들이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게 간통되는 문구인 것 같긴 해요. 무리뉴가 이런 걸 참 잘하는데 그거 보고서도 저도 아 그렇네 요즘 감독 되게 네임밸류 아쉽다. 사실 콤파니 같은 경우에도 선수 네임밸류가 좋긴 하지만 경력으로 봤을 때는 마레스카랑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감독 경력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바이언 감독으로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좀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감독도 좀 애매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던 건데 마레스카도 그런 과에 속하고 아모림이 그나마 커리어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근데 첼시는 또 데려온다는 감독 네임밸류는 로세니어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계속 맞아, 맞아. 보드신들은 본인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을 데려오는 걸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트넘 하스퍼 같은 경우에도 더 높은 밸류의 감독을 더 데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랭크를 데려온 거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랭크가 진짜 뭐 엄청 잘하기 때문에 데려온 걸 수도 있고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옛날보다 구단의 상업성, 이런 수익성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는 감독이 그냥 좀 못하잖아요. 감독 자르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감독이 좀 못하더라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구단 상업이나 이런 수익성에 엄청난 타격은 안 주는 거예요. 왜냐? 버는 금액 자체가 엄청 비대하지 않으니까 실수하더라도 날리는 금액이 적은 거죠. 그렇지. 근데 최근에는 한 시즌 휘청, 한두 시즌은 휘청하고 영입 실패하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감독들한테 모든 권한 주면서 하다가는 구단이 정말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빅클럽들이 그런 인물들, 조금 보드진, 백룸 스태프들이 다루기 쉬운 인물들을 데려오려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맨시티 과르디올라 나가잖아요. 그럼 과연 맨시티가 또 똑같이 매니저 형식의 감독을 쓸까요? 아니면은 보드진의 힘을 강화시키고 또 본인들 손에서 다룰 수 있는 인물을 데려올까요? 전 후자라고 봐요. 헤드 코치지. 그쵸? 음. 이 말은 조금씩 감이 저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감이 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돈 같긴 해요. 음. 감독한테 영입 정권 주면서 했다가 날려먹은 몇몇 사례들이 있잖아요. 야, 얘를 이 돈에 데려와? 우리 이런 그 것들. 코그에서 진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죠. 테나흐. 그쵸. 테나흐가 딱 그 케이스죠. 완전 말아먹었으니까. 그 똥 한번 싸면은 한 4, 5년 동안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맨유 지금도 그래서 고생하는데. 지금도 고생하고 맨유도 뭔가 발레바라든가 다른 선수들을 확확 다 데려올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재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돈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다 써가지고 주머니에 빵원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야 되면은 이거는 건전한 건 아니니까. 그런 구조들을 봤을 때는 빅클럽의 감독들이 앞으로는 더 쉽게 잘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요즘 따라. 근데 또 해답은 아르테타한테 있습니다. 결국에. 그분이 또 가르침을 주시는 게 이게 생각해보면은 아르테타가 같이 이제 업무를 하다가 다른 클럽들은 보통 보면은 보드신이 잘 안 잘리고 디렉터가 보통 남아있고 감독이 잘려요. 근데 아르테타가 최근 케이스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드신이 날아가고 본인이 남았어요. 에두가 원래 오랫동안 해왔다가 나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새로운 사람, 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할 거면 아르테타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라. 이게 답변일 수도 있어. 제 생각엔. 그 정도 맞네. 했으면은 야 보드신이 이 새끼가 문제네 그럼 날릴 수 있는데 근데 보드신이 병크를 터트린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지금 잘 이별한다는 소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감독들의 성적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성적을 보장해주기에는 아르테타처럼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또 되게 모순되죠. 여러 그쵸. 가지 문제들이. 그쵸. 딱 그 부분이죠. 만약에 아르테타가 이런 분위기를 바꾸고 올라가는 과정만큼 기다려줄 수 있다면은 저는 그래도 웬만한 감독들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음, 권한을 딱 주고 야, 모든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사람이 가끔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절벽까지 가면은 신에 가까운 능력, 진짜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능력들이 막 나와요. 절벽에서 야, 미끄러지면 죽을 것 같다라는 순간 오면은 평상시에 게으르던 사람들도 말도 안 되게 성실하게 움직이고 뇌가 갑자기 빠르게 돌아가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좀 믿어주는 게
아르테타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건 있어요. 왜냐면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즘. 아르테타 진리교. 진짜로. 아르테타도 그 지옥 한번 갔다 왔을 거예요. 그치, 그치. 응, 지옥까지 어, 갔는데 지옥 근처 가면은 사람이 강해져. 진짜로. 음,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게으르게 하더라도 어떤 시험을 앞두고라든가 어떤 막 뭐 여자친구든 누구든 막 만남이 급해. 그럼 막 평상시에 못하던 행동들을 순식간에 해내거든요. 실제로 이런 특전사인가 군인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에도 급하고 위급한 순간이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그때 단기간 동안 이 정보들을 습득하게 한대요. 어, 그러면은 진짜 잠깐만. 실제로 빠르대요. 그래서 소매치기 훈련을 했구나. 아르테타가. 그치. 씨, 진짜 모든 해답이 다 아르테타한테 있네. 어, 아니, 내가 오, 보기에는 아르테타가 쇼츠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쇼츠에 이런 오, 것들 잡지식들 많거든요. 괜히 다 하는 게 미는 아니네. 거야. 어. 진짜네. 근데 그렇 아르테타가 데이를 위해서는 우승 못 해야 됩니다. 데일리에서 뭐라고요? 데이를 위해서는 우승을 못 해야 된다고. 왜요, 왜요? 이런 케이스가 우승하잖아요? 이거 디렉터들 눈 돌아갑니다, 내 생각에. 저 프로젝트의 결실이 리그 우승이다. 하자. 더 하자. 지금도 아르테타가 리그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걸 따라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사실 아르테타의 성적보다도 아르테타가 정말 빼어나게 잘 어울려버린 구단의 매출이 이런 게 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이니까. 뭐 구단은 사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냥 돈만 잘 벌리면 그만이긴 해, 사실. 트로피고 뭐고. 근데 아르테타가 보였던 게 돈벌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성적이 또 나온다? 이러면은 눈 더 돌아가지. 그래서 데이를 위해서 아르테타가 우승을 못해야 된다. 아니 또 아르테타 수련법 해가지고 모든 팀들이 장기 프로젝트로 버티는 거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니다. 근데 보드진이 날려버리겠구나. 이게 봐봐요. 아르테타 수련법을 할 거면 환경을 제공해 주던가 완벽하게 흡사하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왜 어설프게 따라하려고 하냐고. 그게 아까 멜리사 레디 저 누나의 그 기사 아니에요. 비판 기사. 이 메뉴가 딱 그랬다. 메뉴는 심지어 그 일관성도 없었다. 정확히는 통일된 각을 안 본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약간 스티브 잡스 그 얘기한 거 너무 좋았는데 그 결론을 놔야 된다. 근데 결론이 되게 애매하게 나면서 이게 계속 쌓인 거 아니에요. 저 케이스 같다. 뭐 3백으로 컨셉을 잡을 거면 3백으로 리빌딩을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포메이션 바꿔라고 갑자기 수정사항 걸어버리고 이거 그 커미션 같은 거 할 때도 수정사항 들어오면 개빡 도는데 그래서 그 커미션 같은 거 할 때 수정사항 몇 회 이게 다 적어놓거든요. 감독들이 그걸 정해놓고 뭐 디렉터랑 합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이런 거 보면은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아르테타처럼 아마 내부 정치도 전 아르테타가 이겨냈을 거라고 봐요. 쇼맨십이 좋은 감독이잖아요. 저는 감독들이 하는 척을 좀 잘해야 된다고 봐요. 소매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내부에서 봤을 때는 야, 얘만의 어떤 훈련법, 얘만의 이런 심리 단련법이 있는 거 아니야? 위리겐 클롭도 서핑 잘하는 사람 데려와서 그 파도 밑에서 그 보드 타면서 이런 두려움을 견디는 능력들 그리고 숨 오래 참는 거 이런 것 선수들한테 배우게 했어요. 왜냐면 압박받는 상황 숨 참는 거는 음, 극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죽기 직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을 단련시켰어요. 실제로. 그 결과가 이런 우승이라든가 토너먼트에서 강점을 만들었거든요. 리버풀은 위리겐 클롭이 있던 시절에 선수들이 벌벌 떤다는 느낌을 맨 처음 17, 18 그리고 15, 16 유로파 결승 챔피언스리그 결승 처음 할 때 제외하고는 벌벌 떤 적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 쇼맨십이 전 좀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모림이 지난 시즌 그런 거 했잖아요. 막 라커룸에서 화나가지고 TV를 깨버렸다. 그죠? 예, 저는 TV 한 두 개 더 깼어야 된다고 봐요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TV를 깼으니까 이번에 문짝을 부숴버렸다. 그간의 복싱 실력으로 너무 열받아서 들어가는 길에 그냥 엘보로 문을 두동강 내버렸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하면은 보드진이 봤을 때 야, 얘 열심히 하긴 하네. 책상을 상황이 발로 안 차버린 되겠다. 베르바토프처럼 그 열정을 아, 보여라. 그쵸. 야, 그거를 이거 했어야 설득 안 된다고 봐요. 되겠다. 야, 이거 설득 안 응. 되겠다. 이게 진짜 눈 개 돌았네. 와, 얘 이거는 진짜 돌았어. 논리로 승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됐나? 그쵸. 저는 그런 행동이 솔직히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어. 우리가 가끔 남자가 남자 다룰 때 말로 안 돼요. 그 책상 팡 사실 치잖아요. 말로, 답답할 때. 샷건 치고. 에, 팍 치고 뭔가 깨. 아니, 부숴. 그럼, 와,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근데 그런 거 있어. 축구하는 맞아. 감독이 진짜 너무 열받아서 오늘 성적에 대한 열받음, 아니 뭔가 그냥
분노를 어디다가 표출해버렸어요. 그럼 보드진이 딱 봤을 때, 야, 쟤 축구에 미친놈이다. 야, 저 정도 진심이야? 제 인생을 걸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었다면은, 과연 싸우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약간은 다시 담아두지 않았을까 근데 하는 장비 생각은 좀 깨면은 있어요. 근데 장비 깨면은 아무리 월급에서 까인다는데요? 아, 까야지. 그걸로 이제, 아, 뭐야, 월급 까지 마세요 하면 이거 너무 애견이잖아요. 그치, 그럼 까. 오케이 오케이. 아이, 더 좋은 거로 사. 내 돈으로, 저 돈 안 받을게요. 저 이번 주 주급 안 받겠습니다. 이걸로 여기 의자 싹 갈아주세요. 약간 김남일식으로 지단 부상 내 월급에서 깔아 그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때? 멋있긴 하네. 멋있잖아요. 네. 미친놈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야, 이 정도로 축구에 몰두하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고 막 이럴까? 아니, 그냥 이번 시즌까지 한번 믿어보는 거 어때? 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극단적인 약간 예시지만. 근데 그런 게 약간 이제 내 열정은 돈으로 못 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러기에는 이 아모림이 위약금을 바꿔 나가신다고 기사가 원래 안 받는다 그랬는데 바꿔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의사를 표현했다기보다는 메뉴가 일단 지금 계약 상황상으로 아모림에게 계약금을 전액 지급을 해야 된다. 계약 해지 시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첼시처럼 없기 때문에 첼시랑 다르게 이제 좀 조항에 의거해서 조항이 없다는 사실에 의거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카운트를 해봤을 때는 선임했을 때 든 비용 빼고 아모림의 경질권에 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0억은 될 것 같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이게 위약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녀 계약 연봉을 또 지불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더하면 그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위약금 빼고 자녀 연봉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 200억 정도. 야, 200억이면 트리마제 내채 되나? 아모림도 성수동. 충분히 챙겨야죠, 이제는. 본인이 이제 믿음을 줄 때는 아무 말이나 했겠지만은, 사실 뭐 남녀도 이별하게 되는 순간 추해지는 상황들 많이 나오거든요. 야, 그치, 그 내가 전도 준 거 저거 내놔. 버려. 아, 맞아. 그 아, 전까지는 목숨도 바칠 것처럼 하더니, 맞아. 이제는 쪽 나는 순간, 야, 돈 내놔. 야, 그때 줬던 남이거든. 거. 그치, 음. 남이지. 그러니까 아모림도 이제 완전히 그냥 눈이 돈 거죠. 그래, 남이야. 이제 볼 일 없어. 볼장 다 봤다. 위약금 내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별이 어려운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마레스카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좀 안 받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많이 줄였어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는 그러면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한 시즌을 마침표라도 찍어봐야 이점이 되잖아요. 도중에 나오는 것보다. 그럼 커리어를 포기를 했다는 거고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그럼 이제 도중에 나갔으니까 돈은 돈대로 잘 받았나 생각하면은 돈도 못 받았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얘는 왜 이때 나갔지?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맨시티로 바로 직결되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맨시티에서 지금 계속 펩이 이런 말도 해요. 제권하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제권이라는 맨시티 1티어로부터 펩은 본인이 언제 결정하든 간에 결정만 하면은 후임자는 얘기가 없어질 거란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즐기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후임자 얘기가 나오고 얘를 찾는 건 오히려 또 즐기고 있는데 너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한다고 하기만 하면은 맨시티는 좋아라 하면서 승인할 텐데 뭔 의미가 있겠냐 뭐 약간 이런 반응이다. 그럼 이제 마레스카는 뚜렷한 목적지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딴 짓거리를 벌였던 거니까 되게 이제 경악스럽고 경이롭고. 그래. 저도 삼자 입장에서 그래서 마레스카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본인이 뛰쳐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든 허리어든 뭐든 챙겼어야 됐을 거 아니야. 뭘 위해서? 충동인가 진짜? 나 얘네랑 일하기 싫어? 이런 이탈리아 남자들의 뜨거운 그 어딘가에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라인을 저는 건드린 것 같긴 해요. 뭐 아메리카노 먹였나?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그 뭔가 그 선, 진짜 하와이안 피자, 어, 아메리카노 그 어, 라인을 건든 것처럼 마레스카도 본인이 한평생 축구의 모든 것을 몸담았고 어떻게 보면은 감독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장인이잖아요. 그쵸. 그 장인한테 건드렸다. 그러니까 돈도 나 일부 안 받아도 돼. 나 그냥 앞으로 뭐 몇 개월 정도 먹고 살 것만 내놔. 라고 했다면은 첫 번째로는 진짜 뒷배가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밖에 이런 노출되지 않은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자존심. 아, 여기서 이거 안 하면은 어차피 뒤로 가더라도 나한테 권한도 안 줄 거고 나한테 어떤 지금 이 싸움에서도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더 큰 미래를 봤을 때 나는 뭐 꼭두각시로 살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결단 이런 태토적인 마인드가 그 동시에 이런 찬 겨울에 터져버린 게 아닐까 이런 유추하게 되긴 어, 하거든요. 약간 싸우고 나올 때 뒤 안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죠. 어, 안 그러면 봐. 이제
그럼 이제 그 파스타 면 부시기가 아모림한테는 3백 훈수였다면 마레스카에게 뭐였을까요? 저는 그 결정권이라고 봐요. 결정권? 남자한테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야,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번 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를 누군가 통제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본인이 상관없는 분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음, 각자가 다 일을 하니까 그 전문 분야, 거기서의 선택들을 못하게 그냥 막아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성과가 이뤄냈는데도 그 다음 이런 선택 권한을 줘야 되는데 결정권을 또 안 줘. 야, 너 이거 하는 대로 해. 야, 너 아, 입는 대로 입어. 시청자의 방송 훈수질. 어, 어, 이거 잠깐. 나 그래.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오케이. 그런데 이해 못하다가, 그런데, 맞네. 음, 진짜 되는 게 갑자기 이제 구독자가 우리가 많이 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훈수지라는 사람이 아니지. 구독자가 적을 땐가? 오히려?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 컨텐츠 방향이든 뭐든 외부에서 정하게 해버리면은 눈 돌거든요. 음, 즉 마레스카한테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아마도 뭐 내부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그 어떤 특정 결정, 아마 선수 쓰는 기용이든 아니면 데려오는 거든 그런 파트겠죠, 대부분은. 아니면은 본인의 이 성스러운 시즌 운영을 자꾸 해치는 결단들 때문에 빡친 걸 수도 있고, 그걸 되게 약간 본인 예. 스스로는 신성시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축구 되게 예쁘게 하고 잘하고 있는데 내 시즌이 오염당하는 기분인 거죠. 이 권한을 못 받음으로써. 선수가 없으니까. 봐봐요. 내 축구는 원래 센터백 쪽에 저런 실수가 안 나와야 돼. 내가 자꾸 병신짓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죠. 따지고 찾아 들어가다 보면 센터백 안 사준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빡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레스카한테 MBTI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 그것도 MBTI가 있다. J야. 마레스카 그것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의료진하고 싸웠잖아요. 예. 그게 얘기 있거든요. 의료진이 판단을 한 것에 관해서 지배적으로 따라야 되는 구조에 관해 반기를 들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심해졌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아까 말했던 그 파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저는 감독들은 웬만하면은 다 방골 기질이 있다고 봐요. 음, 방골 기질이 없으면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고 어떤 얘기들을 딱 듣고 아니다 하는 거는 계속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뭐 주변에서 이거 해보십시오 하면 네, 해보십시오, 네. 이런 감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남들이 다 예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은 no 이거를 외쳐야 되는 인물들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의료진에서 얘기한 것들이 오히려 맞는 얘기일지언정 근데 본인의 말을 계속 거슬리게 하면은 이제 빡 돈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야, 이거 100% 이거 마레스카 너가 잘못인데 그래, 이번엔 내가 좀 져줄게. 이거 진 다음에 이 성과 보고 이 결과 보고서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를 가슴에 품고 가끔은 그냥 상대가 좀 잘못 결정하더라도 저는 믿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는 봐요. 그럼 구단은 어찌됐든 어떤 식으로 신뢰를 못 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결단을 내린 거고 우린 지난 그렇죠. 일에 관해서 한번 짚어본 거니까 그럼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임시 감독이나 새로 데려오는 감독으로도 충분히 자녀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다. 이 판단이 들어서 자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른 타이밍이 그렇게 하필 많이 싸웠으면 왜 지금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별로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도 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있을까? 의문이 전 들 정도예요. 음, 왜냐면은 엄청 어려운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본 이래로 지금처럼 이 챔스권부터 약간 중하위권까지 승점이 가까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2위는 엄청 독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완전 최하위 19, 20위는 못하고 1, 2위는 달리고 있고 그 사이는 빡빡한. 여기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혼돈의 리그 속에서 감독을 또 임시 감독 그리고 또 뭔가 단기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오히려 잘한다고 말하는 게 전 스파이라고 봐요. 음, 상황이 불안정하고 바깥에는 태풍이고 뭐 토네이도고 난장판인데 여기서 뭐 텐트 싸고 밖에 나갈 거예요? 아니 집 안에 있어야죠 우선은. 뭐 집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우선 그게 지나가길 저는 바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첼시의 선택이든 맨유의 선택이든 과연 이게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상황으로 갈까?
의구심이 전 좀 있어요. 근데 첼시가 그 우려 때문에 맨시티 원정 가서 무조건 진다. 큰일 났다 이 얘기했는데 운 좋게 또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비긴 거잖아요. 그쵸. 우선은 단기적인 한 경기는 그렇게 끝났죠. 하지만 그치, 아직은 20경기 안팎이 남았고. 그치. 그게 이게 문제지. 한 경기로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리그 레이스 그 끝났을 때 결과를 두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단이 그렇게 흔들리고 월드컵 앞두고는 특히나 몸에 예민해지고 부상 관리 잘해줘야 되고 쓰는 데 있어서 출전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예민한 상황인데 왜 이 환경을 또 더 예민하게 선수들이 극도로 긴장하고 새 감독한테 이런 맞춰야 되고 그 리더십들이 바뀌게 되면은 새로 오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고 본인도 그 흐름에 탑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수단은 어느 정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을 왜 이 겨울에 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챔스 싸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다들. 왜? 왜일까요? 진짜 아르테타가 사람을 망쳤다. 몇 명을 홀린 거냐 진짜. 아우 그냥. 그 사람은 너무 잘했어 일을. 이게 잘한 죄예요. 따지고 보면. 그딴 상황에서도 잘한 죄. 그럼 슬롯은 지금 경질될 상황까지 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한번 얘기가 마냥 네.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 피어스 쪽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거의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기 직전에 슬롯이 피하고 왔다. 아마 꿈에서 이런 지옥 문턱까지 갔다. 저승사자가 차려준 밥상 봤는데 거기서 슬롯이 잠이 깨가지고 밥은 안 먹어서 음, 지옥은 안 갔다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도. 아슬아슬해요. 지금 9경기 연속 무패인가? 어떻게든 이런 표면적인 결과는 가져가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보드진의 힘이 강해졌다. 그래서 빅클럽에 있는 감독들의 수명이 좀 짧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슬롯도 동일하다고 봐요. 리버풀이 슬롯을 자르지 못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 그대로 두는 거는 우선 외부 대체자도 없고 월드컵 앞두고 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경질시킬 어떤 명분이 없어요. 아, 그치. 완전히 바닥을 다 박아버린 거 아닌 이상 왜 잘라요 지금? 슬롯이 참을성이 좋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모림하고 마레스카는 진짜 맛있는 명분을 줬어요. 야, 우릴 저격해? 너 구단 흔들어? 감독이라는 새끼가? 너 나가. 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슬롯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분이 애매한가? 성적이 생각보다 큰 그래서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슬롯은 오히려 이랬을 수도 있어요. 라커룸 들어가고 이제 보드진과의 이런 면담에서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선 머리를 박으면 돼요. 먼저 내가 내 잘못이에요 우선. 가서 그렇게 미안하다 해라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구나. 그치, 오. 그치. 먼저 먼저 머리 박아.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살락 관리 잘못했어. 내가 지금 이 상황 만들었어. 죄송합니다. 진짜로. 우선 먼저 그렇게 머리를 박아버리면은 보드진 입장에서도 우선 조금 기다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참을성이 있는 인물들이라서. 저는 아르네 음. 슬롯이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는 거를 잘한다 생각해요. 인터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 끝나고 매일 전술 같은 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본인 눈에는 딱 그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 못했다, 잘했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드진이 면담을 딱 할 때에도 내가 못하고 있는 거를 메타인지를 잘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적하러 왔구나. 그러면 내 데이터에 입각해서 내가 머리 먼저 박아야지. 뭔가 이런 차가운 대화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잠깐 우리 그게 바람 좀 쐬고 와서 머리 식히고 다시 대화하자 이런 거 잘했다. 감정 그렇죠, 컨트롤 같은 그렇죠. 거. 아, 그래서 감독들이 머리 벗겨진 감독들이 오히려 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머리가 뜨거워지지만 또 빨리 식거든요. 그치. 겨울이잖아 또. 머리털이 예, 예. 기어 세컨드 쓰면서 이제 씩 하고 다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인 딱 마인드가 빨리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든 본인의 잘못된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리버풀은 4위에 있으니까 딱 그 문턱에서 견디고 있다고는 봐요. 근데 경기력적으로는 타 팀이었으면은 날렸지 않을까 싶은 수준으로 가고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명분이라고 했는데 다음 경기가 아스날 원정이라서 저 때 진다 해서 날리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약간 분기점을 벌리와 홈 경기로 봐야 되나? 사실 저거 음. 승점대로 나오면 안 되는 경기잖아. 저는 이미 리버풀은 경질과는 아예 끝났다고 봐요. 왜냐면은 맨유랑 음. 첼시가
스스로 우선 감독을 경질을 시켜버린 상황에서 리버풀도 고민을 할 거예요. 리버풀도 만약에 감독을 잘랐어요. 그러면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경쟁팀이 옆에도 있어요. 맨유도 지금 감독 누구 데려오려고 아마 할 거잖아요. 언지를 할 거잖아요. 음? 첼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스럽게도 감독 경쟁을 하지 않고 바로 선임을 시켜줬는데 주변에서 경질 빵빵빵 하면서 우리가 또 감독을 미팅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되면은 저는 리버풀도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 급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상황에 어차피 맨 끌려가지. 그쵸. 왜냐면은 그치. 맨유도 뭐 컨택하는 감독들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감독은 아닐 거고 리버풀도 데려오려고 하면 둘이 좋아하는 이성이 겹칠 수가 있어요. 몰래 어디 간다고 구라쳐놓고 갔다가 그 이제 각 팀의 대표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너 여기 왔네? 이러면서. 여기 뭐 진짜로. 클럽이란다. 뭐 예를 들면 뭐 누구야? FA 감독 모타, 사비 이쪽. 너 사비 집 앞에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어. 앞에서 진짜. 예, 막 그리고 나겔스만 앞에서 막 만나버리고 어. 골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은 항상 그 리스크를 낮추는 데 있어서 특화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경질 빵빵 나오고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추후에 월드컵 끝나고 감독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이미 경질과는 리버풀은 멀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있어요. 그리고 맨유 근데 첼시도 좋은 감독 데려와서 잘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불안정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4위 그렇지. 싸움, 5위 싸움에 있어서. 근데 그래서 뭐 이거를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첼시 팬들도 야, 지금 난리겠냐? 또 그런 거 똑같아요. 진짜 거짓말. 월드컵 끝나고 감독 어쩌고 저쩌고 저도 그 말 했었고 그래서 웬만해서 안 자를 거다. 실제로 얘기가 안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그러다 갑자기 확 바뀌었거든요.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슬롯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는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명을 1월에 날린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원래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안 잘라요. 보통은 진짜 심각한 게 아닌 이상 램파드가 옛날에 9월에 1월에 잘렸었거든요. 첼시에서 음. 그때 리그 9등이었어요. 잘릴만 했다고. 근데 지금은 순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승점이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잘라버렸으니까 좀 약간 되게 신기한 케이스가 2번 연속이 나왔는데 물론 솔직히 저도 리버풀도 안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굳이 물어보라고 한다면 배팅을 하라고 한다면은 슬롯을 경질하지 않는 1월 안에서는 최소한으로 그런 쪽에 배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하도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디렉터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쪽에 가깝고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어떤 서로 언성 오가는 행동들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 야 이건 나한테 건들지 말았어야지 하는 그걸 건들면서 진짜 사고가 다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네 슬롯을 두고 봤을 때는 오히려 뭐 보드진과 이런 대화에서 본인을 아직 건드리는 그런 말들이 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메타인지를 굉장히 잘하는 인물이라서 타격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잘못된 거 맞아. 아니면 리스펙이 되게 높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음, 맞다 음. 얘 리그 우승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디렉터 쪽에서 딱히 별로 안 건드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만약에 아르네 슬롯이 지금 리그 우승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지? 결국에는 리그 우승은 쉬운 게 아니긴 하거든요. 음. 팬들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지금 마레스카랑 아모림과 비교했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예요, 사실. 음. 아마도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보드진도 조금 더 참아주고 그리고 아르네 슬롯도 그래도 얘네들이나 자르진 않네 하는 믿음으로 서로 버티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경기력적으로 보거나 지금 약간 내려앉는 거 보면은 타팀 팬들 아니면 리버풀 팬들도 이런 경지를 논하는 게 전혀 이상하진 않죠. 예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빙빙 돌긴 했는데 맨유의 상황하고 첼시의 상황들을 두고 봤을 때 앞으로의 이런 리그 판도 있잖아요. 어떻게 네. 좀 예상하세요? 그 성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그죠. 뭐 단기적인 성과에서부터 지금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들을 좀 이어지게 될 건가? 어떤 팀적으로 보더라도 첼시는 선수들은 완성됐잖아요. 감독이 와가지고 그 선수들을 키우면 되고, 근데 맨유는 새 감독이 포백 그리고 본인 성향으로 또 맞게끔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그거 있어요. 그 저점 높다는 거는 확신해요. 첼시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성적 상승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유지 잘할 것 같다.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스크가 좀 더 높은 게 메뉴라고 생각하긴 해요. 여기는 임시 감독이고 플래처가 애초에 당연히 로세니어보다 경력이 아쉬운 감독이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전술 컨셉이 아예 바뀌고 근데 첼시는 전술 그대로 갑니다. 원래 하던 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긴다고 하면은 감독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선수단 폼 때문에 생길 것 같아요. 사실 마레스카가 잘리기 직전까지 상황도 봤을 때도 감독이 못했냐 선수가 못했냐라는 거를 마레스카가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뭐 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나가기 전까지는 원래 소견이 갈렸어요 계속. 그럼 이 말은 즉 선수의 버로우가 있는 그 비중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에서 첼시가 선수가 계속 못하는 게 아닌 이상 엄청 추락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유지를 웬만해서 하지 않을까. 음, 그래도 첼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 같고 선수들도 차분하게 새 감독 아래에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것 같다. 리그 레이스를 잘 마칠 것 같다 쪽에 가까운 거네요. 네, 그죠. 왜냐면 로세니어에 관해서는 우리 데이터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게임 모델이 되게 비슷하다는 면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되게 이제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애들을 잘 다뤘다. 음, 왜냐면 스트라스부르가 유럽에서 가장 어려요, 연령이.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구단의 분위기를 잡는 느낌 자체가 비슷할 거고. 저도 첼시 쪽에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 보면은 결국에는 스트라스부르도 지금 첼시 쪽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구단이잖아요. 사실 그쵸. 소유주가. 그래서 아마 그런 감독들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감독의 성향이라든가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선수단에 대입을 했을 때, 괜찮네.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마레스카가 들이받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 우리도 양보 안 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현장에서 경기장 안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편차가 좀 적을 수 있다. 저도 그런 쪽에는 많이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항상 우리가 축구라는 거는 그냥 필드에서 선수들이 볼 차는 걸로 다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그죠. 리더십이잖아요. 그지. 보이지 않는. 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수치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 절맨 감독이 와서 이 선수들을 다시 통제할 때 그 리더십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레스카가 선수들한테 잘했던 말들, 선수들한테 좋게 평가받았던 말들이 있었을 거고 싫었던 말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 절맨 감독이 와서 약간 스타일이 다르기만 해도 누군가 또 와, 너무 잘 맞아. 이 새로운 감독이. 그치. 근데 누군가는 야, 나랑 말 좀 안 통하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핵심 선수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래서 부분. 가로다쳐가 첼시로 왔었죠. 그렇죠. 딱 그런 음, 느낌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팀에 있는 선수들이 새 감독을 다 잘 받길 원하지만은 항상 그러진 못하니까 리버풀도 그런 케이스들이 간간히 있고 그래서 약간 고양이 키울 때 만약에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기존에 키우고 맞아. 있는 한 마리 있는데 한 마리 더 얻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를 안 합사라고 된다며. 하는데 정말 합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향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합사를 실패해가지고 따로 살기도 해요. 우리 그니까. 마음과 다르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오죽 뭐 동물도 그런데 사람은 더 쉽지 않죠. 우리도 그치, 많은 인격체인데. 곳에서 그렇죠.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첼시가 그 부분만 이겨낸다면은 뭐 또 좋은 뭐 스텝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우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불안정한 건 사실이니까 오케이. 빠르게 분위기를 딱 잡는 걸 봐야겠죠. 또 이름력 따지시는 무당님이시잖아요. 로세니어 어때요, 이름? 저 로세니어 괜찮거든요. 이름 멋져요. 그쵸, 그쵸. 그 이름 괜찮죠. 근데 얼굴이 족박 음, 같아요. 제가 그래서 로세니어 말했잖아요. 약간 그 미국 야동에서 본 것 같다는 말을 했었는데 또 그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는 좀 생각 바뀌었어요. 아, 왜요? 그래요? 굉장히 체지방이 없고 그건 맞아. 각져 있거든요. 맞아, 맞아. 예, 예. 이 약간 스타일링은 괜찮아요. 그리고 명장들이 약간 젊을 때 하는 특성 중 하나가 안경을 끼거든요. 음, 그러다가 안경을 벗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전 진짜 멋있게 보기 때문에 이 위르겐 클럽? 감독이 위르겐 클럽 가까이는 오, 안경 끼는 감독도 많아요. 안경 끼면은 잘해 보여요. 왜냐면은 음, 뭐 우루과이 감독 지금 비엘사도 그렇고 안경 끼고 몇몇 안경 끼는 사리도 잘했잖아요. 사리도 축구 잘했어요. 음. 저는 그 안경 포인트가 뿔테가 아니라 조금은 얇은 이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씨. 아무튼 그만큼 저는 외적인 거를 신경 안 쓴다고 봅니다. 제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물은 외적으로는 신경 안 쓰고 있고 체지방 보니까 와, 몸 관리도 잘하겠다. 그리고 얼굴 딱 느낌으로 봤을 때는 발언도 시원시원할 것 같아요, 전. 최근에 그래서 그 인터뷰를 세게 했었어요. 스트라스부르에 관해서.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뭐 한번 봐야겠지만 우선 뭐 겉면 제가 이제 그냥 그것만 봐서는 뭐 재밌는 감독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어려운 리그다. 이거는 축구만 잘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 아까 말했던 베테랑 감독들 그 인간들은 축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술 코칭이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베테랑 감독들 중에서 당장 프리미어리그에 와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감독이 몇이나 될까라고 한다면 진짜 없는 것 같아 별로. 저도 쉬고 있는 감독 그런 빼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베테랑 감독들을 데려와서 쓰면은 정말 팀이 나아지냐? 그 매니저 그 음. 역할, 권한을 다 주게 되면은 정말 잘할까?라고 묻는다면은 그 정도 되는 인물은 거의 다 사라진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감독의 한 세대가 엄청 큰 집단으로 묶이는 세대가 다 물갈이 되는 것 같아요. 싹 다. 그러니까 완전 다 뉴페이스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분기점에 있어서 과르디올라가 맨시티를 만약에 내려놓는다면은 그때부터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있거든요. 아, 과르디올라 괴물 새끼 그거 진짜. 아니 걔도 원래 도태가 돼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근데 계속 이끌고 있으니까 참 신기한 사람인 거지. 대단해요. 다른 쪽에서 에너지를 안 쓰고 축구에만 다 쓰는 것 같아요. 유리겐 클롭도 진짜. 결국에는 감독직에 이제 안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그 쏟아부은 에너지로 하여금 놓쳐버린 일상생활들 감독직 내려놓고 이제서야 결혼식을 몇 번씩 가고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과르디올라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축구에 모든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뭐 일론 머스크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계속 남아주는 게 한편으로는 고맙고 우리 경쟁자 입장에서는 야 이젠 좀 다른 데 가라 이런 생각은 들죠. 와, 근데 그게 되게 생각해보면 그렇긴 하네. 감독이 할 일이 되게 많고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현직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그 유명인으로서의 하이도 너무 많이 받고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다 떨쳐놓고 사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 오히려. 그렇죠. 저도 음.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과르디올라의 경우에도 아까 말한 우리 결정, 선택하는 것들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많이 피로해지거든요. 그지? 그런 거 보다 보면은 CEO들이 같은 옷 입는 것도 선택이나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침에 입을 옷 결정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점심 메뉴도 스트레스야. 따지면은 그런 것들을 다 간소화시키고 자기 업무에서 필요한 결정들 그 에너지만 소모시키거든요. 실제로. 아, 토니 스타크가 그래서 치즈버거만 먹었구나. 어. 그런 거 진짜 봐봐요. 그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그렇게 했대요. 핫도그 하나인가? 그것만 딱 먹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메뉴를 단일화 시켰을 때 근데 자기가 음. 그것만 먹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 자체를 뭐 핫도그 하나에 뭐 커피 하나 이런 쪽으로 단일 메뉴로 쭉 하면서 일만 했대요. 실제로 토니 스타크의 모티브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우, 응. 그런 것들. 아마 약간 이런 괴짜적인 기질이 있어야만 또 살아남는 거 아닐까. 약간 이제 또 반대로는 이제 감독직을 오래 못 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이런 선택에 대해서 다른 것들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잠깐만. 이런 음. 생각하다 보니까 보드진 입장에선 그러면은 야, 너 포메이션하고 현장에 있는 것만 결정해. 나머지 우리가 다 할게. 스트레스 받지 마. 해에서 헤드 코치가 탄생된 거잖아요. 잠깐만, 그렇네? 야, 그럼 맞네. 선택의 연속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치. 그렇죠? 야, 축구 전술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그쵸.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거기서 포메이션까지 건드니까 눈이 빡 돌았네. 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약간, 너 선택하느라 힘들지? 포메이션도 정해줄게. 그렇게 갔나? 아니, 좀 이거 드립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왜 했을까, 아니, 그거는?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이, 설마요. 그걸 배려라고 생각한다고요? 사회성이 없는 건데? 에이. 그래서 이거는 약간 농담이지만 아까 응. 우리 앞에 말했던 것들이 전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소중하거든요. 저희도 하루 좀 지루하고 하면은 저녁밥 뭐 먹지? 야, 야식 뭐 먹지? 이거 하나로 기분이 아예 바뀌어요. 그 선택들 음. 하나. 야, 그럼 그런데 약간 이제 완전 다른 얘기인데 유튜버로서 본인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집중하는 게 너무 행복해. 과르디올라처럼 이 인생을 내가 바쳐도 돼. 일론 머스크식 뭐 음,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나 약간 미르겐 클롭이야. 그래도 뭔가 눈이 돌아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원래는 완전 일론 머스크식. 어, 원래는. 저는 클럽 쪽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벌써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가 아니라 이게 번아웃이 온 게 아니라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네. 축구만 보다가 이 알 수 없는 것들을 파헤치는 시간들이 피로해지기 시작할 때 딴 걸 해야 돼요. 한번 담가야 되겠더라고. 찍먹하듯이. 음. 그래서 아, 다른 거, 아, 포켓몬스터, 아주 뭐 롤드체스 이걸 그냥 하고 그다음에 다시 와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요즘 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음, 실제로 제가 요즘 올해 2026년 돼가지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축구에 매몰됐어요, 삶이. 모든 음, 표현, 방식, 표현. 그게 다 축구적으로만 나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오히려 다른 분야들을 내 머릿속에 넣어야 축구에서 표현하는 능력이라든가 그치. 예시라든가 아니면은 생각하는 방식이 더 넓어질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외골수로 지낸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한 그 몇 개월 동안 강하게 들어서 요즘은 조금은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고자 막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메뉴에 관해서는 이게 약간 관측이 어떻게 보여요? 약간 얘네 아, 어떻게 될까? 저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주문 같은 게 되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 보이거든요. 감독의 경험도 적고. 그러니까 뭐 포백을 이식해 놨고 포백에서 익숙한 멤버들도 이미 있어. 테나가 시절에 뛰던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애들은 잘할 수도 있는데 영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코어 한 자리를 먹게 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메뉴가 지금 보면. 음, 예를 들면은 도르고도 사실 레프트 풀백에서 원래는 코어로 활동을 해왔던 친구잖아요. 3백 왼쪽 윙백에 걔 말고 없었으니까. 원래는 그렇죠. 루크셔가 뛰었으니까. 물론 뭐 달롯이 뛰고 있기도 하지만. 근데 걔는 조금 오바스럽다 해서 뺀다고 쳐도 쿠냐랑 은베모 같은 애들은 어떡할까? 저는 은베모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은베모는 포백에 쓰더라도 윙이든 뭐 애초에 세컨톱이든 쓰는 것은 상관은 없는데 포백으로 돌아갔을 때의 걱정 중 하나는 아마드랑 은베모 공존에 대한 생각은 첫 번째로 전 들어요. 아, 그 생각도 못했네. 아, 맞네. 그 둘을 이제 같이 못 쓰네요. 그쵸. 만약에 433 돌려버리는 어, 순간부터는 둘은 못 써요. 그럼 은베모를 9번 자리 써야 돼요. 그건 너무 아깝죠. 그치, 그치. 그래서 아마드랑 같은 성향으로 뽑아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레프트 윙에 대한 얘기도 바로 나오죠. 그럼 그치, 저 레프트 그 윙 얘기 하려 누가 했어요. 들어갈래? 그럼 쿠냐가 이게 사이드에 고립되는 순간 되게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저는. 얘는 그렇죠. 자유분방해야 돼. 프리롤. 이게 맞아. 야수예요. 사실 그 사회화를 시키면 안 되는 선수라 생각해요, 저는. 그 음, 룰을 정해놓으면 안 되고 완전 그냥 그 양떼 목장에다가 그 풀어놓는 그 누구야 그 보더콜리라고 하나요? 그런 네. 견종처럼 산책의 양이 너무 많아야 돼. 그런 앤데 얘를 사이드에다가 완전 박아놓기 시작하면은 존재감이 죽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가장 아쉽게 되는 선수가 가르나초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4-2-3 시스템에서 왼쪽 윙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자원들을 사왔잖아요. 근데 그런 애랑 그렇죠. 안 좋게 헤어진 게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지. 그래요. 저도 뭐 가르나초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선택지 입장이에요. 그치, 그치, 이게 그치. 왜 그러냐면은 가르나초는 그래도 04년생에다가 여전히 발전할 가능성은 높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맞잖아요. 높아야 돼. 절 지금 이미 한계점 드러난 거면 진짜 그건 말도 안 돼요. 은퇴해야 돼, 그러면. 그죠? 아니 어리니까 어려서 축복받는 거는 잠재력이에요. 어리니까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아니 나이 들어서 그치. 잠재력이 맞아. 있다는 평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억울하더라도 어리니까 잠재력을 평가받아요. 높게 음, 평가받고. 음. 가르나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맨유는 가르나초를 날렸을 때 뭐 시원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선발 라인업을 짜고 새 감독이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가르나초가 우선은 선택지는 있어야 더 좋다는 거죠. 새 감독이 가르나초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그래서 가르나초가 결국에는 아모림과의 이런 갈등을 있으면서 첼시로 가게 됐지만은 만약에 그냥 이런 갈등이 없었고 스쿼드에 남았다라고 하면은 새 감독한테 있어서 우선 그런 선택지를 주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우선은 들어요. 가르나초 이 웹팜 선수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매한 배경 이해가 돼. 지가 나갈라 그랬으니까, 그죠? 음 근데 이제 맞아요. 내 말은 걔가 나갔으니까 포백으로 또 전환이 됐고, 그리고 새로운 가르나초를 사와야 된다. 그러니까 메뉴가 어린애한테 투자했던 것처럼. 어떤 어린애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누굴 사올지 보자.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레프트백 서브 사올걸요? 레프트 윙 서브 사올걸요? 이러면? 그래서 그거 지켜보는 그렇죠.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르나초를 날린 것에 대해서 시원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은 안 할 거고 그냥 저는 이런 선택지 관점에서 가르나초가 있었으면 또 새로운 감독한테는 어떤 판단의 이런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을 거다. 그 정도로
맨유는 스쿼드 보강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치, 컨셉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맞아. 리빌딩 그쵸. 다시 좀 해야 돼. 컨셉이 바뀌게 되고 뭐 4-3-3으로 갈지 4-2-3-1로 갈지 이거는 새로운 감독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감독 성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미드필더 숫자도 달라질 거고 그런 특성으로 뛰는 선수들도 달라질 거고 생각보다 그거를 구축하고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맨유는 다시 한번 스쿼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스쿼드 평가 안에서 살아남을 선수와 살아남지 못할 선수들을 다시 분간해야 되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잠깐만. 그거는 여름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러면 근데 세메뇨가 생각보다 맨시티를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퍼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 팀이 맨시티 말고 없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맞아요. 지금 히비고가 떴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세메뇨에 관해서 메뉴가 뒤늦게 진입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나? 저는 감독이 바뀐다면은 세메뇨는 메리트 있다고 봐요. 4-3-3 관점에서 그냥 좌윙 우윙 다 뛸 수 있는 자원이고 일단 도장 안 포메이션 가릴 수 있는 찍혔잖아. 선수 아니. 그럼 예, 예. 사인 안 했잖아요. 하이제킹은 원래 사인 하기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맞아요. 거 보면은 진짜 모를 수도 있긴 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또 복잡한 상황들이 나오게 될 거고 맨유는 결국에는 아모림을 경질시켰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던 게임 모델은 또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맨유에 대해서 선택이 조금 더 아쉽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모림이 그래도 구축해 놓은 시스템은 있어요. 그래도 음, 공격 패턴도 있고 어떤 선수들이 중점적으로 뛰면서 어떻게 공격을 풀어냈는지도 이번 시즌 꽤 봤어요. 근데 새 감독이 와서 첫 번째로 수습하는 과정들은 전 감독이 만들어 놓은 거를 약간 만지면서 더 좋게 만들든 아니면은 단기간 안에 본인이 만든 것들을 다 이식시켜야 되는데 후자는 특히나 겨울 이적 시장 지금부터 3월 A매치까지 쉬는 기간 없고 제일 빡빡하잖아요. 이 기간에 과연 그거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 감독은 빠르게 선수단을 통솔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포메이션 안에서 최적의 선수들을 배치시켜야만 1월, 2월 딱 3월 A매치 있으면서 약간의 한숨 돌릴 수 있는 그 전까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커요. 한마디로 걱정이 조금 더 앞선다는 거죠, 이거는. 메뉴의 지금 상황에 관해서. 그렇죠. 이거는 뭐 나쁘게 된다, 좋게 된다는 것보다도 우선 걱정의 관점이죠. 근데, 아모림이 만든 거를 두고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공격 지표가 너무 높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첼시랑 맨유랑 둘 다 지금 솔직히 우려가 먼저 앞서는 게 당연한 거고 그중에 좀 더 비교하자면은 이제 스쿼드의 퀄리티나 아니면 이제 뭐 부임되는 감독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첼시가 그나마 조금 더 덜 우려가 된다는 편인 거고. 그렇죠. 약간 그런 쪽이고 맨유도 오히려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아모림의 성적이 말도 안 됐던 건 사실이고. 아무튼 뭐 아모림이 나가게 되면서 포백으로 바뀌었을 때 그 포백에 맞는 선수들이 어떻게 또 적응해서 어떻게 이 수습을 할지는 지켜보면은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이런 리더십이 와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백에 어울리는 선수들도 꽤 많아요. 바로 적응될 수 있는 선수들. 그걸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